자, 수열 보시면 얘는 뭐 이미 너희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수의 나열이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수의 나열이 수열이라 보면 되니까 그냥 너희 그냥 무의식대로 그냥 쭉 쓰셔도 수열이야. 그냥 너희 좋아하는 숫자 쓰셔도 돼요. 뭐 1, 뭐 2, 3, 뭐 5, 5천 1, 2 이렇게 써도 수열이야. 수의 나열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열은 아니죠. 이 엄청나게 많은 수열 중에서 독특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수원에서 일단 먼저 배울 건데 처음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이에요. 너희 이미 그 어렸을 때 했어. 그 빨간 펜 같은 거 할 때 2, 4, 땡, 8이야. 여기 안에 뭐 들어가요? 6 들어가죠? 그죠? 얘는 어떻게 알아냈다? IQ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나오잖아. 야, 너 이 안 한다 했지? 2 야, 그냥 안 궁금하냐? 좀 한번 궁금하지? 그러니까 그런 건 해야지 좀. 근데 좀 해야 근데 하더라 해도 쌤처럼 막 붙여넣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해야 이런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열심히 하지. 내 친구처럼 그 돌고래의 상황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서 그지?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학생 인권 되게 중요하니까 안 하나 봐. 모든 검사를 안 해? 아, 뭐 한다 했는데 그 수학력 평가는 하죠. 그거 말고 얘들 고등학생들 뭐 한다 했는데 그 뭐지? EQ? 체력? 그거. 탑스요? 그래 그거 한다더라. 그거는 왜 탑스는 내가 하죠. 거야? 그럼 매년 해? 네. 네. 그럼 그것도 이제 등수가 있어? 등수는 아니고. 등수보다 이제 몇 등급으로. 등급이 있어? 네. 한우처럼? 예. 뭐 비유가 좀 그런가? 몇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네, 5등급까지는 등급 1등급이 좋은 거야? 그죠. 똑같구나. 그냥 그 성적하고 9등급까지 있어? 아 5등이요? 5등급? 5등급까지 있어. 거기서 못하면은 체력 단련 해야 돼요. 아 진짜로? 방학 때 나와서라든지. 방학 때 나와서 체력 단련해야 돼? 네. 그래. 근데 엄청 낮나 보지 기준이? 네네. N강에서는 인간에서 3등. 근데 막 유연성 이런 거는 어. 그 0부터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기록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기록이 나와? 그 뒤로 가는 거야? 왜 마이너스지? 아니 발이 여기 있으면은 이만큼 안 닿을 때. 밀어야 되는데 안 닿으면 마이너스예요. 발을 쫙 핀 거보다 더 민 만큼 딱 이렇게 되는데 이거 미는 거? 네. 잘 안 해봤어요? 나 그거 해봤지. 그게 마이너스 나오진 않지 않나? 안 하죠. 나올 수도 있나? 네. 나오면 되게 놀림 당하겠네. 근데 그는 좀 꽤 있어가지고. 막 팔굽혀펴기 하나하고 여자애들은 근데 그런 데 꽤 많을 것 같은데? 무릎 대고예요. 무릎 대고 해. 여자애들은 무릎 대고. 남자랑 여자랑 기준이 달라요. 예. 그러겠지. 막 남중은 그 팔굽혀펴기 그거 있잖아요. 약간 위에 잡고 하는 거. 그거요 살짝 위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해가지고 더 어려워. 그래. 팝살 그럼- 생각해도 또 오래 아프네. 그럼 수요일 생각하자. 자 봅시다. 플러스 2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간 이 수열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 말 뜻은 이제 여기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은 차이를 가지는 수열이니까 이 숫자들 사이사이의 차이가 항상 똑같아요. 한 칸 차이일 때. 그래서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방금처럼 말했던 수요의 나열이 다 수열인데 막 써도 수열이긴 해.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수열은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인데요. 항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이 각각의 항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다루는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 항만 다뤄요. 2.5번째 항 다루지 않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 하나하나의 숫자가 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유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유한계이고 무한수열은 무한히 많은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무한수열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1번의 수요를 배우고 2번은 미적 2 가서 배우게 되니까 일단 1번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볼 건 뭐다고? 수의 나열이 싹 다 수열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수열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 등 비수열 배우고 또 다른 수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같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대칭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칭성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된다. 자,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봅시다. 일반항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예를 들어서 1. 어떤 수열이 A의 n이다. 얘가 어떤 수열을 표현하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봐봐. 수열을 나열했을 때 1, 3, 5, 7, 9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의 나열로 수열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도 수열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는 식,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냐면 수열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미 너희도 알 거야. 얘를 보면 뭐라고 써도 똑같니? 2n-1로 보셔도 똑같죠. 이 수열을 이렇게 숫자로 볼 게 아니라 2n-1이다 라고 봐버리면 첫 번째 항은 여기에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이다 라고 쓰시는 거고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나오죠. 3 나오네요.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5 나오고요. 네 번째 항은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7로 나온 상황이니까 이 수의 나열을 하나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쓰는 건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어차피 변화할 거니까 지금 볼 건 일단 용어 정리라서 수의 나열을 관계식으로 나타낸 게 일반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항 마지막 n번째까지가 n번째 항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 수열에 대해서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은 말뜻 그대로 같은 차이를 가지는 수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차이라는 건 한 칸 차이를 기준으로 일단 본 거야. 예를 들어 뭐 2, 4, 6, 8, 10, 12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 수열이 있고 n번째 항은 그냥 A의 n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한 칸 차이잖아. 몇 차이죠? 2 차이고요. 여기도 계속 똑같은 차이를 가지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말했던 이 초록색으로 쓴 혐오스러운 오이색으로 쓴 얘가 뭐다? 공차다. 오케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공차가 되는 거고 보통 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 무조건 여기 한참 뒤에서 한 칸 차이를 재봐도 무조건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봐봐. 결국에 등 B도 마찬가지인데 수열의 관계식 볼 때는 이 항과 항 한 칸 차이에서 특징이 드러나겠죠. 만약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뺐는데 뭐가 나와버리면 공차인 D가 나와버리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려면 n에 몇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 1부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첫 번째 항부터 정의가 되니까 0번째 항은 정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n에 1 이상이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한 칸 차이를 보면 항상 공차가 나온다라는 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일반항 있잖아. 이 일반항을 쓰는 요거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뭐 어렵진 않아요. 봐봐.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1 이렇게 쓰거든. 여기가 몇 번째 항인지 나타내는 거고 이 A라는 건 항상 A로 쓰진 않지만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 A로 써. 그래서 A의 N이라고 쓰거나 뭐 BN, 뭐 CN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금 수열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봐봐. 이 수열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었다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은 그냥 A다라고 잡고 쓰시고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가 있죠? A에서 몇이 더해졌니? 몇 더해졌게?
D가 더해졌겠죠? 같은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D가 더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D가 더해졌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몇 D가 더해진 거야? 2D가 더해졌죠.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D가 더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라서 결국에 얘를 쭉 가서 봤더니 N번째 항은 봐봐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죠. 그럼 결국에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가 됩니다 라고 쓰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요거 가서 보시면 A가 몇이야? 얘 일반항을 쓰고 싶어. 밑에 써져 있긴 한데 첫 번째 항이 1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몇이죠? 2죠. 2 차이니까 2다 라고 가서 보시면 2n-1이니까 일반항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일반항인데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뭐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관찰한 거야. 그냥 집에서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수열은 그냥 차분히 그리면 안 돼. 학원 오기 전에 한 뭐 30분 전에 냅다 푸시면 안목이 좁아지니까 아시겠죠? 좀 수열은 여유를 가지고 특징을 보면서 이제 풀어내시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딱 뭔가 아 뭐야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네 라는 느낌. 하지만 일단 기본부터 하자. 자 보시면 등차수열 일반항을 봤더니 얘는 봐봐 어차피 얘 항이죠. 얘 어차피 첫 번째 항이니까 숫자지. 공차도 숫자지. 그럼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어? n밖에 없네요.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등차수열인데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해봤더니 d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a의 마이너스 d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한 거야. 확인됐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1차식은 뭘 나타내? 1차식이요? 네, 직선이죠. 1차식은.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1차 함수랑 얘가 다른 점 뭐겠니? 연속이냐? 그죠. 얘는 봐봐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서 만약에 얘가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니까 얘처럼 2n-1이면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d가 양수라 했을 때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수열을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징이 뭐지? 이렇게 툭툭 끊겨져서 나오는 상황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n축일 때 얘가 1이면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항 쭉 가서 여기가 n번째면 여기가 n번째 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결국에 공차가 나타내는 게 뭐랑 똑같다?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봐봐 직선을 하나로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누군가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있죠. 걔처럼 등차수열은 공차랑 항 하나를 알면 수열 전체를 결정지을 수가 있다. 마치 직선이 뭐랑 뭐 가지고 결정짓는 것처럼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가지고 결정짓는 것처럼 물론 두 점 알고 있을 때도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것랑 똑같이 수열도 항 두 개 알고 있어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걸로 공차 구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직선으로 문제를 푸는 상황이 꽤 많을 건데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풀면 실제로 수열을 다 써서 푸는 것보단 함수로 바꿔서 해석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전목 자체를 애초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차 중앙에 대해서 봅시다. 말 그대로 여기 뜻이 다 이게 들어있어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란 소리라서 세 개만 써볼게요. AN이 등차 수열일 때 A라는 항이 있고요. X라는 항이 있고 B라는 항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누가 가운데 있는 항이니?
당연히 x가 가운데 있는 항 아닐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특징을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똑같은 게 등차 수열이라서 차이를 그냥 써보면 x-a랑 b-x가 서로 똑같게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겨서 써보시면 2x는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등장할 거고요. 물론 x는으로 정리해서 쓰시면 뭐가 나온다? 2분의 a 플러스 b 평균의 형태가 나온다. 산술 평균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이걸로 많이 이제 바로 보셔도 되죠. 가운데 거에 2배 하면 양 사이드 더한 값이 나온다. 무조건. 이게 등차 중앙의 정이고 이제 써먹을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수열은 수의 나열이니까 몇 개가 나열될지는 몰라요. 문제마다 달라. 짝수개가 나열될 수도 있고 홀수개가 나열이 될 수도 있죠. 첫 번째로 홀수개 나열을 보시면 만약에 항이 홀수개였어. 홀수개. 그러면 얘는 A1, 뭐 A2, A3, A4, A5 이렇게 5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2배 하면 뭐 나와야 돼? 양 사이드 더한 거 나와야 되죠. 여기 2배 하면 여기 양 사이드 더한 거 나와야 되지. 그래서 결국에 A2랑 A4 더한 거랑 A1이랑 A5 더한 게 똑같을 거고 걔가 나타내는 게 뭐다? A3의 2배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싸그리 다 더했다 생각해봐. 그럼 A3이 몇 개 뜨는 상황이니? 5개. A3이 5개죠. 아, 둘 하나니까. 그래서 얘 싸그리 더해버리면 A3이 5개가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짝수일 때도 어차피 똑같아요. 항이 짝수개가 됐다는 소리는 가운데 항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규칙은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A1, A2, A3, A4가 있다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실제로 정의를 내리진 않겠지만 A에 2.5번째 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정의를 내리진 않아. 2.5를 그냥 제가 편의상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 2배 한 개 이거 2개 더한 거 얘 2배 한 개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에 A2에다가 A3 더한 거랑 그 다음에 A1에다가 A4 더한 게 똑같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셨나요? 똑같은 말이야. 근데 짝수개냐 홀수개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관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거의 그냥 대칭성 이용하시면 돼요. 봐봐. 어차피 직선도 어디가 기준이든 요쪽이나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확인됐나요? 수의 나열로만 보지 말고 직선 그려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직선하고 차이점이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야. 수열은. 그래서 뚝뚝 껴져서 나오는 점으로 등장하겠죠. 이산된 자료. 흩어진 상태. 아시겠죠? 자, 밑으로 가서 뭐 오늘 많이는 안 할 거고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시면 봐봐. 물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일반항 쓸 줄 아시죠? 얘 뭐죠?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잡으면 얘 5번째 항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몇 D? 4D. 해서 얘는 A 플러스 4D가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8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죠? 7D인가요? 되고 있니? A 플러스 7D가 몇이다? 26이다 라고 해서 두 개 그냥 연립하시면 A랑 D가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지금 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봐 얘들아.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죠. 8번째 항에서 5번째 항 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몇 D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3D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라서 3D만큼의 차이가 26에서 8 뺀 18이다 라고 보시면 결국에 D가 6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항이라는 건 결국에 5번째 항에서 몇 D를 빼면 돼? 4D를 빼면 나오겠죠. 그래서
4D를 빼면 나오겠다.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A5가 몇이었지? 8이었죠? 아까 D가 6이었나요? 마이너스 24가 되면 결국에 답이 마이너스 16으로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몇 D 차이죠? 6D죠. 네 번째 항, 10번째 항이야. 6칸 차이잖아. 6칸 차이면 6D죠. 공차. 그러니까 공차가 6개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그래서 6D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D는 결국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내가 알고 있는 네 번째 항에서 3D를 빼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항이 2인 건 알려줬으니까 3D를 빼버리면 플러스 6이 돼서 답이 8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9번도 봅시다. 109번 가서 보면 얘도 물론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일단 일반항 잡아버리는 거야. 88 플러스 n-1의 d다 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3n 더하기 91 나오니? 맞니? 일반은 그냥 쓴 거지. 근데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 물어봤으니까 얘가 언제 음수가 나오니? 라고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고, 어차피 딱 안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는 게 무조건 n은 자연수라서 얘가 언제 음수가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에 3분의 91보다 n이 클 때야. 그러면 대충 몇 점 몇이야? 33점 얼마인가요? 봐봐. 여기가 33점 얼마야. 얘보다 클 때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30점이네? 오, 30점이네. 30점 얼마죠? 그럼 얘가 뭐가 됐을 때? 31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얘는 자연수니까. 그래서 n값이 31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어떻게 하시면 되긴 하냐면 두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요거죠. 뭐 A2랑 마이너스 A8이다 라고 잡고 연립하셔도 되긴 하지. 봐봐. 여기가 A 플러스 D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D가 되겠네요. 확인되셨나? 그러면 이 A는 마이너스 8D가 되니까 결국에 A가 마이너스 4D가 되는데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래.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죠. 확인됐나요? 얘가 A 플러스 5D야. 근데 위에 거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슉 집어 넣어버리면 결국에 D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러면 A는 16이 나온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되고 있나요? 10번째 항은 알고 있는 거 써먹으시면 되죠. 몇 번째 항 알죠? 여섯 번째 항 알잖아. 마이너스 4에다가 몇 D? 4D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연립으로 푼 거야 이거는. 되셨나요? 오케이. 아니면 얘는 뭐니까? 직선이니까 그려보셔도 되긴 하겠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는 걸 더 추천하긴 합니다. 쭉 가서 여기 n축이야. n축이고요. 봐봐. 두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 근데 여섯 번째 항이 음수였잖아. 여덟 번째 항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두 번째랑 여덟 번째는 부호가 달라야 되거든. 근데 여섯 번째에서 음수야. 합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쿨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수열이 내려가. 뭔 말인지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계산으로 푸는 방법이긴 한데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태인데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가 된대요. 확인됐나요? 되고 있니? 여섯 번째 항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여기가 여섯 번째 항인데 얘가 마4야. 그 다음에 여기 여덟 번째 항이 어딘가에 있고요. 근데 봐봐. 여덟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 두 번째 항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두 번째 항이 딱 있을 거란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소리겠지. 절대값 같고 부호 다르니까. 확인됐나요? 그러면 A2랑 A8의 한 가운데는 누구예요? A5 A5가 되겠지. 그럼 A5가 어디 있다? 그 N축 위에. 여기에 있겠다. 세 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A5가 있겠다라고 봐버리면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떠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라는 게 나와버렸네. 그럼 A10은 그냥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에다가 4D 더하면 끝나겠네요. 여섯 번째 항 마4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얘가 마4잖아요. 열 번째 항은 마4에다가 몇 D? 4D를 더하면 되는데 D가 마4니까 마이너스 20이다라고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이거 그냥 직선 관찰하는 게 훨씬 빨라요. 사실. 자, 밑으로 가서 봅시다. 여기도 봐봐. 2랑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가지고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 수열의 공차 D랑 X 6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란 소리 아닐까? 그럼 얘를 새로운 수열로 잡아버려. 확인됐나요? 지금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했잖아. 파란색 내가 체크해놓은 이 전체 수열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얘들아 첫 번째 항이었어. 여기 몇 번째 항이겠니? 12번째 항인가요? 그죠? 2개 추가됐으니까 10개다가 여기가 12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버리면 몇 칸 차이야? 11칸 차이죠. 그럼 11D겠네. 그죠? 11D가 누구랑 똑같다? 33이랑 똑같겠다. 그럼 결국에 D는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구해버릴 수가 있고, 그럼 봐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X6이지. 그럼 이 파란색 수열의 입장에서는 A의 몇을 구하는 거야? X6은 A의 7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의 7을 구하자. 얘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몇 D를 더하자? 6D를 더하자. 그래서 2 더하기 18이면 20이 된다 라고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얘가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되나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봐봐. 얘처럼 이 문제처럼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미쳤다고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등차를 이루면 대칭성이 드러나도록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세 수가 등차를 이루면 물론 이것도 되긴 하지. 뭐 A 뿔 D, A 뿔 ED로 잡아도 되는데 기왕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 나오게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A-D 가운데가 A, 여기가 A 플러스 D다라고 잡으시면 계산이 조금 더 용이하겠네요. 왜냐면 양쪽으로 합차니까. 그 다음에 4개 수였어. 4개 수면 뭘로 잡는 게 나을까? 4수. 내수요? 4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룬대. 그럼 미지수 잡을 때 대칭성 이루어지게 잡으려면 A마 2D 3D 가운데 생각해봐. 2D는 좀 깨지지 그러면 1.5D는 3D가 낫죠. 봐봐 써보면 A마 3D A마 D 그 다음이 몇 나와? A 나오겠지. A 뿔 D 나오겠지. 그 다음이 A 뿔 3D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다 2D 차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가 부호 반대 형태니까 합차 형태로 엮기에 용이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4개 숫자면 이렇게 잡는 게 낫다. 5개는 보이죠? 그냥 여기서 하나씩만 추가하면 되니까 3개 숫자에다가. 그러면 여기 1번 가서 보면 등차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11에 그럼 싹 다 더했을 때 12가 나온다는 소리라서 3a가 12가 나와야 되네요. 그럼 결국에 a 값이 몇이 돼? 4가 될 거고 a가 4가 나왔으면 d만 구하면 되네요. 곱이 48이래. 그러면 4 마이너스 d 4 플러스 d 4 했을 때 48이 나와야 되니까 약분하시면 12로 떨어질 거고 16 마이너스 d제곱이 12가 되니까 4는 d제곱이다.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상관없죠?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어차피 3개 수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2번 여기도 세 실근이 등차를 이루네. 그러면 a-d a 뿔 d를 잡고 다 알려준 게 지금 합이랑 둘곱이야. 합을 구했더니 몇이 나왔다? 6이 나왔다. 그러면 3a가 6이다. a는 몇이다? 2다. 됐나요? 그러면 이 세 개 숫자가 2-d 2 플러스 d가 됐다라는 거니까 2의 2마 d 플러스 2의 2뿔 d 그 다음에 2뿔 d에 2마 d가 들어가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뭐도 구할 수 있어? d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d에다가 4 플러스 2d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d제곱이 4가 되면 날라가고요. 그러면 몇 d제곱? d제곱이 몇 나와야 돼? 16 나온가요? 16이 d제곱이다. 그럼 결국에 d값이 뿔마 4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a랑 d 구해가지고 세근의 곱이 뭐다? k가 된다라고 보시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써볼까요? 뒤에 뭐 4로 잡자. 그러면 마 2, 6 이렇게 뜨겠네. 그럼 결국에 k는 뭐 하는 거죠? 몇 나와야 되죠? 24 나와야 된가요? 24가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112번 나머지 정리네. 이거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지? 얘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를 이룬대요. 나머지 정리로 가서 보시면 몇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 나온다? 뭐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예요? 마이너스 1 넘어. 그죠? f-1이죠. 오케이? 그러면 f-1을 써보면 돼. 그냥 실제로 얘가 1 마이너스 a 뿔 b f의 1은 1 더하기 a 뿔 b f의 2는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거네. 그럼 이거 등차 중항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2배 한 게 양 사이드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등차 중항 됐나요? 그래서 집어 넣으면 2 플러스 2a 더하기 2b는 5 더하기 a 더하기 2b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인된가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확인됨? 뭐까지 써야 돼? 이거가 있어야지 얘들아. f의 마이너스가 몇이야? 0이겠지? 그럼 여기에서 하나 구해낼 수 있잖아요. 2b 날라가면 a가 나오죠? 이거 이용하시면 나머지 하나까지도 구해낼 수가 있는 상태다. 확인됨? 그래서 등차 중앙을 쓰시면 바로 나오겠네요. 끝나요? 지금 뭘 하시면 되냐면 지금 숙제는 그 활용 끝까지고요. 숙제 여기까지다. 이해하게 풀면 되나?
숙제가 여기까지.